첫 번째 항목은요. 떠나는 장관들입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사람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떠나는 장관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임명된 장관들은 6명인데 떠나는 사람은 이제 5명입니다. 왜 그렇죠? 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는 전임이 김상조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3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였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이 떠나는 장관들도 이임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떠나는 메시지를 내놓기 마련인데 오늘은 특히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남긴 메시지가 의미심장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박상기 전 장관은 이 법무 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이고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므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만한 정부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또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이 돼야 된다라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불이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만하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례적인 규모로 수사팀을 꾸리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여당 내에서 이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특히 배우자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면서 이런 비난은 더 거세진 이런 상황인데요. 박상기 전 장관은 이전에 국회에 출석해서도 검찰이 따로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는데요.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 등의 어떤 수사기관들이 전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검찰개혁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축소하는 선에서 지금 그치게 돼 있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즉 박상기 전 장관 발언은 이 국회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더 이제 나간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즉 이번 사태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할 수 없는 말을 이 박상기 전 장관이 대신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박상기 전 장관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또 이임사에 남겼어요? 이호성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나름 불만을 좀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퇴임식에서도 이 효율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위한 조직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제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의 표명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거는 이 방송, 통신 그리고 규제 업무가 방통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어떤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이후 논의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금융위원장도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달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자기가 남긴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금융혁신 과제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그리고 벤처자본 확산 등 자본시장 혁신 후속 과제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중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DLS 문제라든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아까도 이 문제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이라든지 벤처자본 확산 이런 거를 추진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 재벌개혁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논의를 분리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직 개편, 법 개정 등등은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맡아도 혼자 힘으로 못 하는군요. 그렇죠. 국회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 그리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또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이렇게 취임 당시 목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좀 자신의 어떤 성과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지원 이런 것들도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돼주는 대안이 돼야 된다라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 있는 직원들을 따로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진선미 전 장관은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니만큼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총선 출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를 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뭐 패배했다 이런 일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도 출마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은 이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성과인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확보 그리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선에서 메시지를 남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떠나는 장관들 메시지를 쭉 들어봤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아베 신조의 회전문 인사입니다. 지금 고노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기용한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무상을 맡았던 고노다로를 방위상으로 기용을 하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여한 간사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외무상 자리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 담당상을 유력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한국에 좀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인사들을 다시 쓰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외무상에서 쫓겨날 거라고 하더니 방위상으로 다시 쓴다. 이거네요. 이 우리 남간표 주일 대사를 초치하는 과정에서 뭐 말을 끊는다든지 이런 무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외무상이라는 직책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 바 있거든요. 또 최근까지도 해외 언론에 이번 사태는 이제 한국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직접 기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고노다로 외무상의 행보를 한국 얼굴에 진흙칠을 한 것이다라면서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강경파적 태도가 환영받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후임 외무상 물망에 오른다는 모테기 도시미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자민당 내 어떤 파벌 이런 걸로 보자면 현재는 이제 비주류에 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주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강경한 노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매우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또 조직 장악력의 큰 인사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류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 고노다로와 비교하면 오히려 아베 신조 총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의 이 입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